요근자의 정부에서 발표된 자료 내용 깜짝 놀랐죠? 사실 제가 2달 전인가요? 3달 전에 이 증여세 상속세와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 너무 심하다. 기업들이 자꾸 떠나려고 한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쵸? 여러분? 근데요, 야, 이게 우리 마음이 전해진 걸까요? 제 마음이 전해진 걸까요? 예, 갑자기 상속세를 30%로 낮추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과연 이 결론이 7월 달에 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일단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좋은 시그널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이게 또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핸들링을 하면 상속세를 안 내도 되는 또 이런 상황을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일단 증여세 상속세, 예,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내용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만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상속받은 부동산 합법으로 양도세 영원 만드는 꿀팁 오늘 전수할 건데요. 자, 먼저 이거는 뜨끈뜨끈하게 어저께 기사입니다. 우리 최상목 7월 세법 개정에 상속세 포함. 네. 지금 우리나라가 상속세율하고 증여세율이 같습니다, 여러분. 밸류업 기업엔 법인세 인하도 고려. 와, 조금 약간 획기적인 내용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경제부총리 사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조금 읽어볼까요?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27일 상속세 합리적 개편과 밸류업 참여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를 시사했다. 부총리는 이날 오전 상속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현재 제도가 20년 이상 변하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네, 여러분 이게 아울러 내용이 나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상속세를 30% 내외로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이 26% 수준이라서 30%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인용한 것이라며 상속세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하니까 완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은 동의하지만 상속세율 인하 등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뭐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7월 말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를 포함하는 기본 방향은 동의하는데 어떤 것이 시급한지 더 고민할 것이라고 뭐 이런 내용들 뭐 나옵니다.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이 지금 증여세 상속세율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좋은 기업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오픈하려고 하면 어때요? 이 세금이 비싸가지고 오픈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좋은 걸까요? 세율이 높은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민주당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죠? 그거 세수 확보는 어떻게 할 건데? 갑자기 그렇게 많이 줄이면 그거 빵꾸난 세수는 어디서 메꿀 건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무책임하죠? 여러분, 아니, 이게, 아니,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잘 있는 기업들도 외국으로 떠나고 있잖아요, 지금. 저 어저께 어떤 회원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회사인데 그 외국 법인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급여를 받고 있는 인정이 안 되고 있대요. 근데 왜 이렇게 되었나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회사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회사인데. 우리 회원님이 한국민인데 한국 사람이 외국 회사의 법인의 외국 근로자로서 외국 급여를 받고 있어요. 아니 어느 정도 다른 나라랑 선진국들하고는 비슷이라도 해야지. 너무 비싸잖아요, 여러분. 네, 세수 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일자리를 자꾸 잃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너무 많이 받았다가는. 그쵸, 여러분? 아니 옛날에 삼성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재용 회장 고개 숙이고 막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삼성이 애국을 했습니까? 애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만약에 여러분 삼성이 만약에 진짜 우리나라 두 손 두 발 다 들고 외국 가서 만약에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법인 오픈하고
다 그렇게 운영하고 앞으로는 외국에다만 투자하고 그랬다면 우리나라 앞으로 일자리 다 없어져요. 그 우리나라 경기가 좋을까요? 우리나라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실 요거만 생각하면 안 되고 전체를 봐야죠. 우리 개개인의 내 스스로의 이익만 보지 말고 세수 확보, 다른 걸로 얼마든지 확보하고 우리나라 경기가 더 좋아지고 개개인의 삶이 더 나아질 텐데 이거 지금 빵꾸 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더 큰 이득을 얻을 일이 너무 많은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죄송해요. 정치적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게 자꾸 기업들이 떠나니까 우리 보이지 않는 중소기업들도 외국에 정말 많이 나갑니다. 예, 시화공단에 우리 저기 이제 이렇게 반도체 관련해서 부품 만드시는 또 우리 형님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형님이 주변에 있는 이 작은 기업들, 조금 중견 기업들도 많이 나간대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그 법인에서 당연히 받을 세금을 우리나라 사람들 거기 가서 외국에 가서 그 나라에다가 바치는 꼴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여러분? 네, 우리가 정말 한마음이 되어서 현실화되는 이렇게 세율을 적용하는 이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모두를 위한 방법인 거죠. 자, 한국 지금요, 여러분, 상속 세율이요, 이게 증여세가 같아요. 최대 60%예요, 여러분. 아휴, 이렇게 수많은 건물들 여러분, 이거 60%는 나라 거야, 나라 거. 40%만 우리 거야, 여러분. 예? 여러분들 우리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도 건물 하나씩 다 가질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함께 미래를 지금 당장 생각하지 말고, 그쵸? 우리 자녀들까지 생각하면서, 예, 물론 투명하게 운영하고 기업은 기업인이 하고 우리 자녀한테는 좀 덜 물려주고 나라에다 다 기부하고 맞습니다. 애국하시면 돼요. 맞아요. 그래도 여러분, 예, 그래도 좀 물려주고 싶잖아요. 예? 제가 아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가 너무 그런가요? 참 조심스럽네요. 제가 죄송하기도 하고, 죄송한 거는 아니지. 그쵸? 어쨌든, 마음이 참 불편하네요, 여러분. 예? 우리나라가 지금 최대 60%예요. 진짜 근데 그 얘기 빠졌네. 삼성이 만약에 여러분 진짜, 그때 우리나라에 학을 띄고, 우리 정부에 학을 띄고, 외국으로 나갔다면 진짜 우리나라 진짜 얼마나 힘들어질까요, 여러분? 예? 그러면 정신 차렸을걸요? 아마 삼성이 시작이었을 거예요. 아마 다른 대기업들도 삼성이 차라리 이번에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야 이제 우리 온 국민이 정신 차리고 정부가 정신 차리고, 예? 죄송해요. 지금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자, 캐나다 상속세 폐지했어요. 현실적인 자본 이득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캐나다 국민들이 행복할 삶을 사는 거 그 조사 리서치 1위 한 거 알죠? 예?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예? 미국 40% 고정인데, 이게 여러분, 퍼센테이지는 이렇게 일본이 55%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겉으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세율이 있는데 또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해서 감면되고 저렇게 해서 감면되고 실질적으로는 5%, 10%, 15%, 20%밖에 안 된대요. 이거를 또 다 그거 액면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액면 그대로거든요. 물론 1억까지는 얼마, 1억에서 10억까지는 몇 프로, 이게 구간이 나뉘어 있어요. 30억 넘으면 50%입니다. 예. 예, 그렇긴 한데 여러분, 증여세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세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해외 유능한 기업도 우리나라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비싸네. 너무 많이 내야 되는데. 예? 그 인구라도 많어? 마켓도 작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중국에서 조금만 조회수 나와도 100만이래. 예? 우리나라에서 100만 조회수만 나와도 어마어마한 거지만 중국에서는 조금만 이슈돼도 100만은 나온대. 예? 이 시장 자체도 작은데 세금도 비싸. 이번에 진짜 그 포항인가 어디였어요? 그 유전이라도 좀 제발 좀 터졌으면 좋겠다. 그죠, 여러분? 예? 제발 좀 터져주세요. 터져주세요.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 더 부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죠? 예?
그래야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큰 혜택 받고 얼마나 좋은 세상이 펼쳐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애들 낳으면 이제는 1억 주지 마. 5억씩 줘, 그냥. 나라가 막 그냥 기름이 철철 넘치니까 말이야. 그냥 자원이 차고 넘치니까 말이야. 그냥 애 하나 낳으면 5억씩 줘. 그냥 집 한 채씩 주고. 얼마나 행복해. 얼마나 행복해. 아, 우리나라 그냥 아둥바둥 그냥 자원이 없으니까 그냥, 예? 우리 형님, 누님들이 하여간 우리나라 진짜 행복하게 해주신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지고. 예? 우리 그거 알고 진짜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형님, 누님도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상속세 이슈 한국 대기업 사례. 야, 상속세가 12조 원이야. 와, 여러분. 야, 뭐 엄청 벌었으니까 그렇게 낼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죠?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야, 이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막 부자들, 대기업들 너무 이렇게 하지 마요. 진짜 버는 만큼 있잖아요. 정말 애국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 예. 이게 상속세만 이렇죠. 법인세 25%예요, 여러분. 그거 진짜 여러분 매년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어요. 매년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어요. 근데 뭐 증여하면 또 증여세도 어마어마하게 내야 되고 상속하면 상속세도 어마어마하게 내야 되고 정말 애국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 이게 너무 우리가 다 좋게 보고 우리가 다 이렇게 부러워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우리도 다 같이 이렇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봐봐요. 이 그룹들이 얼마나 이렇게 참 많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여러분. 응? 자, 이게 어저께 기사인데요. 상속부동산 양도세율을 0%로 만드는 방법에서 우리 정석영 세무사님이시네요. 이 세무사님께서, 우와, 저도 몰랐는데요. 한 수 배웠거든요. 그래서 군무원 경매 식구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부동산 상속받았을 때 부과되는 세 가지 세금이 있는데요. 취득시가 있고요. 처분시가 있죠. 어쨌든, 이게 우리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 내야 되는 거잖아요. 상속세가 여러분 10에서 60%나 됩니다. 예. 그리고 취득세는요, 또 1에서 12%가 포함이 되죠. 처분시는 어때요? 양도소득세가 뭐 비과세 혜택 1세대 1주택이면 가능하지만 그거부터 45%까지도 이렇게 가능한데 이거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문제는 모든 상속인이 부동산 형태의 상속재산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속인은 개인 형편상 상속받은 부동산을 빨리 처분해 현금화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가 좀 많죠. 왜냐하면 이제 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이제 지분으로 갖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를 종종 많이 맞이하게 될 겁니다. 부동산을 처분해 상속인들이 현금의 형태로 상속받자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부동산을 처분하며 양도소득세를 내고 2차적으로 현금의 형태로 재산을 상속받으며 상속세를 다시 내게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형태로 상속받은 재산세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항목이죠. 이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절세 원리 첫 번째 양도소득세 과세 방식인데요.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에 대한 부과되는 세금이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부동산 처분 시점의 양도가액과 부모님의 취득가액의 차이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그쵸? 아시죠?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받은 이후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상속받은 시점의 부동산 시가와 처분 시점의 양도가액 차이에 대해 발생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자 봐봐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자, 가령 해서 여기 지금 내용 나오죠. 두 번째 줄. 부모님이 아파트를 6억 원에 취득해 11억 원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는 차익인 5억 원에 대해 부과가 되죠. 무슨 말인지 알죠? 6억 원에 사서 11억에 팔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억의 이익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봐봐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처분하면 어떻게 돼요? 6억에 샀다가 11억에 판 걸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5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야 돼요. 근데 봐봐요.
상속받은 이후에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는 거죠. 내가 받은 다음에 처분하게 되면 우리나라 지금 현행 세법이 어떻게 돼 있냐? 자, 상속받은 시점의 부동산 시가와, 자, 그럼 상속받은 시점이니까 지금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얼마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11억이라 그랬잖아요. 에? 6억에 샀던 부모님이 샀던 시점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세로 인정하는 거예요. 11억으로. 에? 자, 그럼 11억으로 인정하고 지금 얼마에 팔아요? 11억에 팔잖아요. 그럼 양도 차익이 있어, 없어? 양도 차익이 없죠. 그러니까 양도세를 안 내는 거예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 받자마자 고민하지 말고 이거를 빨리 그냥 가족들끼리 뭐 지분으로 갖고 있어가지고 막 시기 다툼, 미움 질투 막 있는데 그런 거 다 뭐라 그랬어? 하느님이 뭐라 그랬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그죠, 여러분? 예?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죄송합니다. 까불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 시기하지 말고 그래서 애매하게 시간 보내지 말고 어떻게 바로 매도해가지고 세금 내지 말고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그 소중한 돈을 잘 나눠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양도세 빼고 상속받으면 얼마나 남나고요. 예. 기왕이면 이거 모르고 넋놓고 있다가 또 시간 다 보내고 나중에 하면 안 돼요. 예?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자, 두 번째, 상속 재산 평가 방식.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 개시일에 부동산 시가 평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매겨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그 처분 가액이 상속 개시일 현재 부동산 평가액으로 인정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두 가지 절세 원리를 결합하면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4년 전 6억 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상속 개시일 전후 11억 원에 파는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했던 내용을 이제 풀어서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1가구 2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가 1억 7천만 원 발생합니다. 그죠? 여러분, 아까 그 5억의 이익이 났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님께 부동산을 지분 형태로 상속을 받고, 예, 5명이면 이제 지분을 n분의 1로 보통, 옛날에 이제 아들이 더 받고 요즘은 안 그렇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n분의 1로 받고 지분 형태로 받은 다음에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1억 원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됩니다.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11억 원이기에 양도차익을 0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걸 이제 기술해 놓은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네. 자, 물론 상속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상속 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모두 상속세는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없애고 각종 상속 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상속세를 줄인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상속과 부동산 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 이후 6개월이 지났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같은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없앨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중요해요. 이 경우 평가심의위원회라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고 기존 상속세 신고 금액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결론 6개월 이내에 조금 손해보더라도 빨리 파세요. 괜히 이 심의위원회에 어떤 심의를 받지 않도록 모든 저희 건축도 이렇게 하면은요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얘 기간이 길어집니다. 예, 기간이 길어지고요. 또 그 발표까지 또 기다려야 되고요, 여러분. 그쵸? 예, 상속 이후 6개월이 지났더라도, 그러니까 6개월 안에 무조건 해결하려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걸 알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몰랐다면 넋놓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요. 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여러분 뭐 지금 당장 있는 일이 아니라서 관심이 많이 안 갈 수도 있는 내용인데 모쪼록 여러분들 언젠가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일이고 주변 친구들이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그래도 굿모닝 경매를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친구야 혹시 상속받은 거 있니? 그 6개월 안에 해결해야 된다. 세무사님 만나서 상의 한번 해봐. 이렇게 언지를 줄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7월 말에 아무래도 세제 개편
소식에서 좋은 소식들을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 참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본에는 100년 기업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세금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일본에선 기업하기가 참 좋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100년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100년 기업이 없대요. 네. 결론 뭐 때문에? 세금 때문에. 네. 자꾸 외국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아까운 자원들 외국으로 보내지 말고 해외에 또 좋은 자원들이 세금이 합리적이라서 우리나라로 올 수 있는 이런 발판을 정부에서 잘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당장의 내일이 아니라고 관가하지 마시고, 내일이 아닌 게 아니에요. 내일이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우리나라 좋은 기업들이 많이 와요. 우리나라 일자리가 많아요. 우리가 다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네? 소상공인도 좋고. 여러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몬트리올, 어디였죠? 미국에 논문 발표가 나왔는데 아주 재미난 논문이었어요. 임대인한테 1%의 세금이 올라갈수록 임대인 한 명한테 1%의 세금이 올라갈수록 그 1km 반경 내의 임차인들에게 1%의 월세가 더 높이 올라갔대요. 전세금이 더 상승했대요. 임대인한테 1%,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너무 길어진다. 나중에 얘기하고요. 어쨌든. 너무 길어졌네요. 여러분들, 어쨌든, 도움이 됐으면 바람이고요.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내려가 볼까요? 훈민교주님, 그쵸. 알아야 바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꾸 막 세금 안 내게 하는 방법, 이런 얘기하고 좀 그런데, 여러분, 우리요, 의외로, 우리 모두는요, 나라에다가 매일매일 세금 진짜 많이 내고 있어요. 과자 사면서도 세금 내고 있고요. 물 사면서도 다 세금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합법적으로 안 낼 수 있으면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 너무 많이 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쵸? 네? 근데 항상 붙어 있으니까 우리 잊고 사는데요. 우리 정말 애국자예요, 여러분. 그죠? 세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김아이리스님, 이슬이하면 멘토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주임님, 아는 게 힘이네요. 나라님들, 우리 멘토님 방송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요. 최인성님, 멋진 친구, 좋은 친구, 베프옥션, 이 멘토님, 감사합니다. 시라님, 이해됩니다. 임대인만 손해볼 수 없으니까요. 황기래님,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어미윤이 맞아요. 너무 많이 내고 있어요. 행복한 부자부자니 월천팔신이 임대인의 짐을 임차인들이 대신 지게 되는 거죠. 써니태님 조세왕 되고 싶네요. 맞습니다. 그것 또한 기쁜 일이죠. 네. 임장 가는 길에 갑자기 화가 욱하네. 최원조님, 멘토님, 주일학교 나오셨네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죠? 목표는 다큐멘터리. 이 아이디가 참 독특하시네요. 네. 최은조님, 내가 잠 안 자고 안 먹고 번 돈인데 어찌 나라에서 가만히 앉아서 60%를 가져가는지 양심이 업점점점점 그렇죠. 네, 세금은 점점 높아지고 인구는 감소하고 걱정.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인구도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데 세금은 더 받으려고 그러고 세수 확보나 얘기하고 있고 이게 지금 다른 세수로 더 좋은 쪽으로 확보할 죄송합니다. 또 길어지겠네요. 그쵸? 두바이는 모든 세금이 0원이래요. 나라가 잘 살고 봐야 돼요. 최은조님. 그러니까요. 빨리 우리 유전 터져야 돼요. 우리도. 자,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진짜 제가. 근데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면 나중에 그 기사 보고 또,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제발 터져주소서. 그쵸? 그리고 제발 빨리 통일돼가지고 그거 북한의 히토리움 하여간 통일되면은 제가 버스 대절할 테니까 여러분들 굿모닝 경매 식구들 어떻게 해? 제가 버스 타 그러면 야타 그러면 타야 돼. 알겠죠? 야타 그러면 이제 우리 X세대 때 야타 그럼 타. 어떻게 해? 북한 가는 거요. 그냥 히토리움 있는 그냥 야산부터 해가지고 그냥 매입하는 겨 그냥 저렴하게 매입하는 거요. 여러분들 갑자기 또 그 얘기 왜 나왔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 만들자고요. 그렇죠? 웃자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네, 막국수님, 이베트님들 감사해요. 좋은 정보. 구름이 마음이니, 그래요. 써니텐 야타 대기하래요. 맞습니다. 네. 아우, 해피리치 고고님, 오늘도 덕분에 부자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듯 하네요. 귀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네. 아, 오늘 마무리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포옵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